혹시 요즘 이런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평생 모은 돈이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할까? 은퇴했으니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야 할 텐데. 통장 잔고만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면 지금부터 제가 조사한 충격적인 사실들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최근 은퇴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숨어 있더라고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 가구 중 무려 53%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준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68세 한명철 씨는 4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4억 2천만 원을 모셨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3년 만에 절반 이상인 2억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큰 병원비나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말이죠. 74세의 이예순 씨는 평생 모은 3억 원이 모두 바닥나 월 62만 원 연금으로 연명하고 계시고 76세 오창남 씨는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이 없어서 말이죠. 이분들이 무계획하게 사신 걸까요? 아닙니다. 모두 성실한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수백 건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은퇴 후 무심코 반복하는 5가지의 치명적인 소비 습관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함정은 할인의 유혹입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할인 마케팅에 가장 취약한 연령층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70세 최정자 씨는 매주 세일 전단지를 챙겨보는 게 습관이셨어요. 50% 할인 세제를 서너 개 사서 집에 와보니 이미 같은 제품이 2개나 있더라고요. 전에 세일할 때 사둔 것들이었죠. 세일 상품 구매만으로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쓰고 계셨는데 정작 사용한 건 절반도 안 됐어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많았고요. 할인의 진실을 조사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통업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세일은 원래 가격을 30에서 50% 높게 책정했다가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적정가에 파는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두 번째로 발견한 함정은 갑작스러운 여행 과소비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데이터를 보면 60대 이상의 해외여행 지출이 다른 연령대보다 평균 40%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65세 강덕호 씨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은퇴 첫 해에 해외여행을 5번 다녀오셨어요. 한 번에 350만 원씩 총 1,750만 원이 나갔죠. 월 연금이 140만 원인데 여행 한 번에 2-3달치 연금이 날아가는 셈이었어요. 여행업계 관계자와 인터뷰해보니 은퇴자들이 가장 충동적으로 고가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즐거우셨지만 점차 또 여행 가야지라는 의무감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발견한 함정은 사교 모임의 과도한 비용입니다. 노인복지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사교 활동비가 월 평균 35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72세 박영숙 씨는 외로움을 달래려 여러 모임에 참여하셨어요. 매주 카페 모임, 등산 동호회, 문화센터까지 한 달에 모임비만 38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월 연금 85만 원의 거의 절반이었죠. 더 큰 문제는 모임에 안 가면 소외될까 봐 무리해서라도 참석하게 되는 심리적 압박이었어요. 진정한 사교가 아니라 돈을 매개로 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네 번째로 발견한 함정은 자녀에 대한 무한 지원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주의 자녀 지원 금액이 월 평균 68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간 816만 원이죠. 67세 장현수 씨는 은퇴 시점에 5억 2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큰아들 사업자금 8천만 원, 둘째 딸 전세금 1억 원, 매달 손자 손녀 교육비 50만 원씩 지원하시다 보니 3년 만에 2억 원만 남았습니다. 금융권 자료를 조사해보니 자녀에게 지원한 돈이 실제로 회수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갚을 상황은 여전히 안 되고 오히려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다섯 번째로 발견한 함정은 수입 감소를 무시한 지출 생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평균 소득 감소율은 65%인데 지출 감소율은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73세 신태호 씨는 현역 시절 월 450만 원을 벌었는데 은퇴 후에도 월 380만 원을 쓰고 계셨어요. 들어오는 돈은 연금 165만 원뿐이니 매달 215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죠. 계산해 보니 이대로 가면 2년 반 만에 모든 예금이 바닥나더라고요. 신 씨가 깜짝 놀라시며 설마 그렇게 빨리? 라고 하셨지만 네, 그렇게 빨리 바닥납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 가구의 평균 자산 소진 기간이 8년 3개월이에요. 60세에 은퇴하면 68세에 돈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평균 수명이 85세 이상인데 17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조사한 성공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일본의 가계부 문화를 조사해 보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일본 은퇴자들은 매일 소비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소비가 평균 22%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소비 기록부터 시작하세요.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소비가 2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 쓴 돈만 간단히 적으세요. 커피 5,000원, 점심만 2,000원 이런 식으로요. 다음으로 예산을 세우세요. 재정학자들이 권하는 은퇴자 예산 배분은 주거비 30%, 생활비 35%, 의료비 10%, 여가비 15%, 비상금 10%입니다. 특히 여가비를 따로 책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쓰는 게 핵심이에요. 실제 성공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69세 문인순 씨는 소비 패턴을 바꾸기 전까지 월 290만 원을 쓰셨는데 세 가지만 바꾸셨어요. 첫째, 할인 상품은 절대 사지 않기. 둘째, 외식은 월 3회로 제한하기. 셋째, 모임은 월 2회만 참석하기. 6개월 만에 월 소비가 17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문 씨께서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셨거든요.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소비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젊을 때는 없으면 더 벌면 되지만 은퇴 후에는 한 번 빠진 돈이 영영 돌아오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여유롭게 살지 아니면 매달 돈 걱정하면서 살지를요. 제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 방안입니다. 첫째, 할인 상품은 절대 사지 마세요. 소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것만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여행과 외식은 미리 예산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하세요. 재정 전문가들은 여가비를 전체 예산의 15%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셋째, 모든 모임에 참석하려 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는 만남만 선별하세요.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질 높은 관계 세계가 양적으로 많은 관계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넷째, 자녀 지원에는 명확한 기준선을 정하세요. 가족 재정 연구에 따르면 무한 지원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독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다섯째, 어떤 형태로든 소일거리를 만드세요. 고령자 취업 연구 자료를 보면 월 30만 원이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자산 수명을 평균 5년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자료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60대부터 90대까지 최소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긴 시간을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통계와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분명히 가능합니다. 단지 작은 습관만 바꾸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요.